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 원기백구년 9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나상훈 교정원장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접견했습니다. 사회가 바라는 종교의 역할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린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가 원기 109년을 맞는 원불교의 현황과 사업들을 보고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러시아와 핀란드 등 해외에서의 세종학당 활동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봐야 대화가 될 정도로 달라진 K컬처의 위상을 전했습니다. 용호성 차관은 핀란드는 아직 문화원도 없는 곳으로 원불교가 정부를 대신해 한국을 알리는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의료와 교육, 복지, 문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가 바라는 종교의 모습을 원불교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불교가 정부 도움으로 전라남도 영광에 국제명상센터를 짓고 소태산 기념관의 종교동도 설립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하고 종교동의 소태산홀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싶은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용호성 차관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소태산홀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화훈련부 교화연구소가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교화를 위해 현장의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열린 정기 연구 발표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 우리는 이렇게 교화한다라는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가족과 지역사회가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삶을 변화시킨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환영사를 통해 이형덕 교화훈련부장은 아는 게 많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이끌 수 없기에 교단과 기관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별 교화의 해법을 얻고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발표회에 참여한 교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원남교단 고혜민 교무가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청년 교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부임한 첫 해 6명의 청년들과 법회를 보면서 교법이 청년들에게 닿으려면 청년들의 고민을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위해 청년들의 고민과 관계,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설교와 문답 시간을 운영한 결과 지금은 30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법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며 부임 3년 만에 청년들과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잠실교당 정도연 교무는 고령화 사회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년 세대 교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7주 동안 자신 천도를 위한 50일 기도와 생사 노트 작성, 전문 강좌를 들으며 교도들이 죽음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생사관과 자신 천도의 길을 알게 돼 좋았다는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정도연 교무는 교도들을 교당에 나오게 하려면 세대별 기획과 가족 교화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3040 세대의 활성화에 맞춰
6070 세대의 내실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교화 발표에 나선 오세훈 교도는 결혼과 출산으로 교당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교당에 나와야 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남교당 청년회 출신인 오세훈 교도는 여자친구와 정기훈련을 다니고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이제는 온 가족이 여름 휴가와 겨울 휴가를 훈련원에서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정과 생활에서 오는 경계는 교당의 단모임과 회화 모임에 유무년 마음 공부를 통해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좌포교당 송제도 교무는 우리 동네 좌포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8년간 이어온 지역사회 교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인구 소멸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교화 90년의 역사를 이어온 좌포교당은 40년 된 좌포 원광 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육과 법회를 지원하고 교당을 노인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스며들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지역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눈높이 교화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가 교리 실천 강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구 대표로 발표에 나선 교도들은 속 깊은 공부인의 신법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공부담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광주교당에서 열린 광주 전남교구 교리실천 경연대회에는 교리실천 공부담을 주제로 지구별 대표 2명씩 모두 8명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광주 전남교구 송우진 사무국장은 원불교 교법을 만나 삶에서 활용하고 살아있는 교법으로 만들어온 자신만의 실천담을 발표하는 자리로 함께 모인 대중이 실천담에 공감하며 실천의 힘과 은혜가 주위로 더욱 확산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남광주 교당 조원광 교도의 일심 챙기기를 시작으로 화순교당 박원화 교도의 나의 공부와 사업 이야기, 산수교당 윤성근 교도의 흔들리지 않는 일원화 등의 공부담을 전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교도들은 7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공부담을 진솔하게 전했는데 긴장을 풀기 위해 유도훈 교무의 교리 퀴즈와 장흥교당 교도들의 코믹 댄스가 더해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발표에 나선 교도를 위해 교당마다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교당의 단합과 재미까지 선사했습니다. 경남교구 다다 해외봉사단이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서로의 말은 잘 몰라도 함께했던 마음은 언제나 하나라며 깊은 동지애를 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지난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에 함께했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 우리 하나 캄보디아라는 주제로 모인 다다 해외 봉사단은 세계는 하나, 우리도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봉공정신을 함양하고 리더십과 배려심, 인내심을 키우며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프놈펜 원광 타가소에서 아이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고 노래와 율동도 가르쳤습니다. 바탄방 방언루억 초등학교에선 아이들과 물통 꾸미기와 풍력 자동차 만들기, 손 선풍기 등의 교육 봉사를 진행했으며 원광 태권도 클럽의 학생 문화교류와 바탄방 교당 법회도 함께했습니다. 다다 해외봉사단에 함께한 전보빈 청년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며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봉사단 팀장인 문도원 교무는 모두가 부처님이라며 한 명 한 명 봉사단원이 처음 참가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고 안경덕 교구장은 세계는 벌써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눈과 귀로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미래 원불교 교단의 주인 될 청년들이 널리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원 플러스입니다. 강원교구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출가 교역자를 대상으로 여름 정기훈련을 가졌습니다. 우인훈련원에서 이루어진 여름 정기훈련은 상시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강원교구 소속 교무들이 참여했는데 정기훈련 11과목을 통해 상시기간을 점검하고 정기기간을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원석 교구장은 해제 법문을 통해 자성반조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 감사불공으로 낙원을 이루는 것을 공부의 강령으로 삼아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열의 위를 표준하는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구 한강교당이 지난달 24일 스카우트 한강 동그라미 지역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강교당의 청소년 교화를 위해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된 것인데 한강 스카우트 지역대장을 맡은 이명선 교도는 한강교당 청소년 분과에서 마음을 모아 어린이 대원 6명과 훈육 지도자들이 함께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의 자녀를 둔 이명선 교도는 초등학생 자녀들의 심신과 건강은 물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을 아이들과 함께 3대가 교당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삶을 키워나가길 희망했습니다. 또 스카우트 활동으로 한강교당 어린이교화와 세계 스카우트 어린이들이 원불교 정신을 함께 배워가길 기원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가 지난달 18일 경남교구 창원교당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업 취사인 21% 옷장을 진행했습니다. 천지 보훈 법회에 이어 열린 창원 21% 옷장은 자신의 옷장에 잠든 21% 의류들을 모아 교환하는 천지보훈 프로젝트로 처음엔 안 입는 옷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했는데 대법당에 입지 않고 쓰지 않은 옷과 소품들이 한가득 쌓여 도반과의 나눔은 물론 다시 나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교도는 단의 이름을 걸고 교환한 옷으로 패션쇼를 펼친 후 21% 옷장 선언 낭독으로 마음을 한데 모았는데 사회자의 안내도 없이 진지하게 선서에 임하는 모습이 뭉클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1% 옷장 프로그램은 서울교구 중구교당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삶의 위기에 천지 보훈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3주에 걸쳐서 시작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중구 21% 옷장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먼저 원불교 환경연대를 초청해 천지 보훈 법회를 보고 플라스틱과 옷 소비에 대한 각성과 재사용을 위해 중구 21% 옷장 아나바다 장터를 연 것인데 교도들은 장터에서 구입한 옷과 물건들로 각 단별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21% 옷장 선언문을 다 함께 낭독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천지 보훈을 위해 초록 유무념을 생활화하며 작은 실천이라도 다 함께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지난달 23일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년을 맞은 교직원들은 모두 8명으로 훈포장 및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으며 박성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한 정년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성태 총장은 송공사를 통해 여러분은 언제나 냉정하고 성숙한 판단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 보이셨다며 여러분께서 닦아둔 토대에 힘입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합심 합력으로 마주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한 마음으로 답사에 나선 류성태 교무는 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과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뒷받침해준 가족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모든 교직원의 안녕과 건강을 염원하면서도 퇴임하더라도 원광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이 종로구와 함께하는 원남교당 건축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행사는 오상돈 교도회장이 60년 전 봉불식을 한 원남교당의 역사와 새로운 건축물을 짓게 된 과정 및 교당의 사회활동을 소개했으며 모경희 교무가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이 가진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원남교당 건축탐방에 나선 일행들은 종교관과 훈련관, 인해원과 경원제로 구성된 교당의 공간들을 일일이 둘러봤는데 60년 전 교당을 지키던 은행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며 건축물을 짓고 원불교의 정신을 담아 빛과 원이 빛나는 건축물이라는 점에 강한 인상을 얻었습니다. 교도들은 원남교당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라며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찾아와 쉬어가길 희망했습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북한 이탈 학생을 위한 2025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교대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북한 이탈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 진학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남한 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교대 박형빈 교수는 롤모델을 정해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남한 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낼 것을 당부했고 특강을 맡은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인 이여진 교도는 북한 이탈 학생의 특별 전형과 제3국 출생 및 남한 출생 학생의 대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대학 입학 설명회를 통해 변화하는 입시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을 위한 한일 교류 연구 세미나가 지난달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의 자살 자사 방지 역할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생명운동의 지자체 전달체계 구체화와 일본의 성공 사례를 응용해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범수 생명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과 조성철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생명연대 종교위원장인 김대선 교무가 한국 종교계의 자살 방지 현황과 확대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 종교단체가 각각의 매뉴얼을 가지고 공동 대응해 자살률을 낮추었듯 우리나라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종교의 역할이 더욱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9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09년 수의단원 선거가 9월 23일 중앙총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단 제4대의 첫 수의단원 선거로 공부하는 교단, 진급하는 교단, 화합하는 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교구 도남교당이 교단 개축을 마치고 9월 29일 개축 봉불식을 거행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교화 활동을 꿈꾸는 개축 봉불식에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광대학교 병원이 생명사랑 숲길 체험 더 치유, 터치유를 진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4일까지 전주수목원과 익산 아가페 정원에서 계속됩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주최하는 제3회 부간동 아카데미가 9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젊음과 경륜, 통일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문과 함께하는 원화 명상전이 9월 12일까지 익산 일원갤러리와 서울 소태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교구가 9월 20일까지 지구 연대 교화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구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3회 해운대구 청년 마음 토다 콘서트가 9월 21일 해운대 구남로 야외 무대에 서 있습니다. 사연을 신청한 청년 중 추첨을 통해 50명의 청년을 초대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마음토닥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익산성지 생활훈련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앙 상주선원에서 진행됩니다. 교도 정기훈련 이수로 인정되는 생활훈련에 재가 교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4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가 9월 28일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열립니다. 명상으로 발견하는 생명의 의미를 주제로 싱잉볼 명상의 천시야 선생과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 혁신분과가 주관하는 일원상 서원문 독경대회가 10월 6일 한강교당에서 있습니다. 교당별로 한 팀 이상 출전할 수 있고 일반부와 청년, 청소년부로 나눠 시상할 예정입니다. 원기백구년 중앙교구 예술제가 10월 6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원불교 사상과 이념을 예술혼으로 승화시킨 중앙교구 예술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남교구 화동 한마당이 10월 13일 합천 평화고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화합과 놀이의 화동 한마당에서 거제훈련원 건축성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도 열리니 경남교구 재가 출가 교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볼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